갤럭시 워치 4 리뷰입니다. 이번 사전 예약을 통해서 43mm 블랙과 40mm 실버를 구매했는데요. 먼저 43mm 블랙 모델입니다. 지난번 투고를 통해서 대여를 했을 때는 패키지를 만져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을 보니까 콩 잉크를 써서 친환경 인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가독성은 잘 보입니다. 친절하게 한글로 적혀 있군요. 블루투스 모델이고요. 셀룰러 모델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전체적인 패키지는 조금 허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가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과거에 애플 워치를 샀을 때 접기 종이처럼 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의 매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전 케이블이 보입니다. 그리고 뭔 공간이 더 있어서 보니까 작은 매뉴얼 안에 들어있고요. 네, 나머지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매뉴얼은 이렇게 구겨져 있었는데 되게 작습니다. 한국 전용 제품인지 한글 매뉴얼만 적혀 있어서 아주 심플합니다. 보증서와 설명서 합쳐져 있습니다. 전용 케이블은 저번 투고 제품을 쓸 때와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중국어 같은 게 써 있는데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글로벌 공용이라서 그런가 봐요. 네, 뭐 이유가 있겠죠? 뜯어봅니다. 나중에 뜯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 쪽을 살펴보면 약간 우레탄이라고 하나요? 처음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종이입니다. 네, 종이로 패키징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싼마의 느낌이 좀 납니다. 네, 뭔가 좀 구조가 좀 독특하죠. 네, 좀 저렴해 보입니다. 종이도 약간 재생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무래도 요즘은 제조사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트렌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지난번 투고를 이용해서 클래식 모델을 써보고 개인적으로 너무 무겁고 좀 커 보여서 사실 이 제품도 기대를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쁘더라고요. 네, 저의 스타일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이 43mm 모델인데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뭔가 얄쌍하고 이쁘고 좀 개인적으로 클래식보다는 일반 모델이 훨씬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이나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은 결국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클래식 모델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클래식 모델은 참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존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짜잔. 진짜 이쁘잖아. 사실 이 모델은 제가 사용하려고 구매한 게 아니고 각종 센서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구매한 모델입니다. 근데 리뷰를 위해서 한번 차보니까 욕심이 좀 납니다. 제 손목 사이즈를 재보기 위해서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서 야매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충 재보니까 약 17cm에서 18cm 정도의 두께가 나왔습니다. 리뷰를 마칠 때마침 어머니를 위해서 구매한 40mm 모델을 도착해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0mm 모델은 실버 모델이고요. 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40mm 모델이라서 사실 4mm가 얼마나 클까 했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0mm도 남자가 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작고 컴팩트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43mm보다는 40mm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컴팩트하죠. 사실 40mm는 시계라기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갤럭시 핏이나 뭐 그런 유처럼 약간 센서 위주의 디바이스를 손에 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게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벼운 걸 선호하시는 여성분들한테는 40mm가 가장 좋은 수단일 것 같아요. 애플워치 SE와의 비교입니다. 사실 저는 저번 클래식 모델 리뷰하고는 애플워치 SE가 너무 다시 마음에 들었었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디자인만 보면 전 갤럭시 워치가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먼저 워치 4 44mm는 53g이 찍혔습니다. 되게 가볍죠? 53g. 다음으로는 40mm 모델입니다. 51g. 의외로 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재봤는데도 3g, 2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뭐지? 크기는 꽤 차이가 나 보이는데 무게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애플워치 SE는 62g. 무게면에선 워치4의 승리입니다. 애플워치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번 영상에서 버니어 클리퍼스 사용법이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나름 검색을 하고 측정을 해보니 워치4는 12.7mm, SE는 13mm 정도가 측정되었습니다. 1mm 미만의 차이긴 하지만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꽤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는 SE가 두꺼운데도 디자인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넣고 기본적인 사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클래식을 통해서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 다뤄보지 않은 내용들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렇게 워치의 갤러리라고 하나요? 첫 화면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고양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고양이를 설정해놓고 한번 튜토리얼을 진행해보는데 뭐지? 이 귀여운 생명체는? 어서 지나가! 튜토리얼 지나가! 난 고양이를 보고 싶다고! 고양아! 마침내 튜토리얼을 완료했고 저는 제 워치4에 고양이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고양아 안녕? 너 참 귀엽구나. 가지마. 고양아 안녕?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워치4의 가장 큰 매력은 동그란 화면에 고양이를 놔두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양아 가지마. 고양아. 자,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사실 사용을 해보고 느낀 게 개인적으로 운동 트래킹 부분은 워치4도 꽤 괜찮더라고요. 고양아. 예, 괜찮더라고요. 사실은 애플 제품을 쓰면서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서 갤럭시 워치4에는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단순 트래킹적인 부분은 꽤 준수하게 잘 트래킹이 되었습니다. 기타 기능도 여러 가지가 많았고 고양아. 네, 만족스럽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최성분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그 사이 혹시 변화가 있을까 다시 한번 저의 돼지력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는 없었고요. 일주일 사이에 운동을 안 했거든요. 하하하하. 네, 영상 편집하면서 처음으로 40배속을 돌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적게 먹고 운동을 고양아, 고양이나 보시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네, 전 이 고양이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지난번에 제대로 테스트해보지 못했던 각종 기능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게 있는데 전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런 들이마시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애플워치에도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리뷰를 위해서 한번 들이마시기, 내쉬기, 들이마시기, 내쉬기. 네, 감질만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애플워치에서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양이나 봐야지. 고양아. 중간중간 홈으로 돌아갈 때마다 고양이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과거에 병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봤는데 전 스트레스가 가장 아주 높은
아주 특이 케이스라고 전문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상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믿을만한 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군요. 자, 그리고 저의 요즘의 관심사는 이 살을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 관련되어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자, 저녁 식사를 설정을 하는데 550칼로리?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죠. 최소한 1000칼로리는 돼야죠. 하하하. 여러분, 괜히 돼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다 원인과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갤럭시 워치 4 리뷰가 아니고 고양이 리뷰 같지만 여러분들의 오해이십니다. 지난번 클래식 리뷰에서 이 손전등 기능이 꽤 유용하다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재밌는 기능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두운 데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뭔가 손전등 같습니다. 손전등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코끼리 피규어를 갖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지금 제가 주변 조명을 다 끄고 밤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 손전등의 느낌이 잘 보이실 겁니다. 물론 제대로 된 손전등이나 요즘 사용에 익숙해진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만큼 훌륭하지는 않지만 유사시에 어둠 속에서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요건 그냥 멋있어서 넣어봤습니다.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사실 제가 멋을 잘 몰라서 요즘 아들에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 기린 쇼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시에 밤에 아들을 재울 때 이렇게 손목에 있는 손전등 기능 이용해서 그림자 놀이를 해줄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의 광어는 안 됩니다. 참조하시죠. 원했던 리뷰가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고양이를 봐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보이는 귀여운 고양이. 고양아, 고양아. 자, 이제 혈압을 체크해 볼까요? 저는 고양이를 보면서 심신을 안정시켰기 때문에 혈압이 그리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압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좀 걱정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지난번 클래식 리뷰 때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혈압 기능까지는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방 어딘가에서 굴러다니던 혈압계를 찾아서 이번에는 직접 혈압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정, 이름, 권한 등을 연결해 주시고요. 앱에 들어가셔서 이 워치 보정하기라는 기능을 누르시면은 친절하게 안내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실제 혈압계를 이용을 해서 동시간에 워치4를 통해서 측정되는 값과 그 다음 혈압계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수동으로 싱크를 해주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치4를 준비하시고 안내에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목에 워치4를 연결해 놓은 다음에 실제 혈압계를 갖고 와서 주변에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워치를 연결하지 않은 반대쪽 팔에다가 혈압계를 연결해 주고요. 혈압계 측정과 워치4에서 측정하는 값을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안내를 보면은 약 몇 초 뒤에 워치4에서도 혈압을 측정한다는 안내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혈압계를 눌러주시면은 혈압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측정된 값을 폰의 앱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주고 이를 약 3회 정도 반복을 해서 두 사이에 나오는 값들을 수동으로 보정을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보정값을 토대로 워치에서 직접 측정된 값으로 바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팔목에서 측정이 되는 기본적인 전기 신호,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들을 분석을 해서 아마도 혈압에 유사한 값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 지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외에서 시인성은 훌륭했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끊긴 것처럼 나왔지만 카메라 프레임 이슈였고 잘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아이한테 보여주니까 역시나 고양이에 반응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만졌을 때 고양이가 야옹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리액션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정말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잉.
역시 넌 내 아들이 맞구나. 자, 이건 방수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방수 테스트 과정이 좀 재밌었던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무지가 막 떨리더라고요. 사실 애플워치를 사용할 때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버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애플워치 같은 경우도 한번 바로 테스트 해보니까 애플워치는 그냥 화면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동시다발적인 터치가 발생했을 때는 꺼지는 것 같은데 갤럭시 워치는 그런 기능은 없었습니다. 수동으로 방수 모드를 켜고 써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나오고 터치를 했을 때 터치를 막아주는데요. 워터락을 끄면 달달달달 거리면서 애플워치에 비해서는 꽤 전투적으로 물을 빼줬습니다. 지금 영상이 잡히지 않는데 수영을 하고 나서 해보니까 물을 뱉어내더라고요. 패패패패 하고. 자, 저는 실제 수영을 할 때 테스트도 해봤는데 수영장에서 영상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돌아와서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영 앱이 구동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보다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자세하게 말하기 좀 그런데 전반적인 UX적인 사용법이라는 만족도가 애플워치 앱보다 좋더라고요. 헬스 쪽 앱은 삼성이 좀 많이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워치4는 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야말로 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약 3, 4일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은 생각보다 내구도가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틀 차에 찍은 영상인데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실제 생활에서 나름 조심히 썼다고 했는데 벌써 좀 기스가 생겼습니다. 육안으로 자세히 보면은 보이긴 하지만 그 옆에 보면은 금속 바디 쪽이라 해야 될까요? 이쪽에 보니까 양쪽에 다 약간 실기스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향후 내구성 이슈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부 사전 예약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갤럭시 워치 충전 스탠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모델은 쉐리프 티브 형태의 워치 스탠드였는데요. 이쁘게 생겼죠. 이 하단을 이용해서 충전 케이블을 빼서 충전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충전 케이블에 USB 쪽을 넣어주시고 충전 부분을 딱 맞게 넣으시면 딱 맞게 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워치를 올리면 짜잔! 꽤 편하게 편리하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되고요. 자성이 약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충전도 잘 되고 40mm와 44mm 둘 다 잘 충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전 예약자들을 일부에게만 경품을 주는데 아마 판매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류의 액세서리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갤럭시 워치 4 44mm와 40mm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애플 유저라서 안타깝게도 이 제품을 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향후 애플도 지원하게 된다면 진지하게 구매를 고려하게 되는 이쁜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